우리가 걷는 길 아래 수많은 차들이 오가는 도로 밑 그 조용한 지하에는 우리 일상을 지탱하는 혈관 같은 존재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도시가스 배관입니다. 우리는 도시가스 배관 덕분에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가스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죠. 오늘 가스 배관의 안전을 지키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어릴 때는 제가 LPG 가스통을 사용해서 쓴 적이 있는데, 그러면 중간에 끊기고 이러면 엄청 불편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계속 공급이 편리하게 되니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무려 5만 8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가스 배관이 깔려 있습니다. 가스 배관은 1970년대부터 보급이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그 길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시설진단처 배관진단부 사람들입니다. 산업시설진단처는 발전소, 조선, 제철 등 고위험 대형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해 가스 안전을 지키는 부서입니다. 그중 배관진단부는 중압배관과 고압배관의 안전진단을 통해 잠재적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개선하여 도시가스 매설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시설진단처 사무실이 텅 비어 있는데요. 다들 어디 간 걸까요? 저희 직원들이 내근보다는 외근하는 그 업무다 보니까 주로 현장에 가서 정밀안전 진단, 어떤 검사 이런 걸 수행하기 때문에 주로 근무가 1년에 200일이다. 그러면 한 180일 정도는 외근을 하는 그 현장 업무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사무실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관진단부 김원재 차장과 직원들은 가스 배관이 안전하게 운행되고 있는지,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디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점검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저희 배관진단부는 지하 매설 배관 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은 중압배관, 고압배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장기 사용한 그 도시가스 중압배관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검사를 하고 있고요. 고압배관에 대해서는 배관 건전성 관리 제도라고 해서 관리 체계와 검사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이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송유관 배관도 장기 사용한 송유관 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검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배관진단부에서는 지금 지하 매설로 이송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배관들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등 다양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설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다 보니까 지상에서 장비를 통해서 배관 상태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간접 검사가 있고요. 그 간접 검사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걸 직접 굴착을 해서 배관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그런 검사인 직접 검사,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검사는 땅을 파서 배관의 상태를 검사자가 직접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직접 검사를 해야 할 정도의 커다란 배관 손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검사는 간접 검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땅속에 묻힌 배관은 시간이 지나면 부식이 진행되지만 배관에 전류를 흘려주어 부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속 배관에는 항상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간접 검사는 배관이 지나는 바로 위 지상에서 배관에 흐르는 전류의 이상 여부를 측정해 배관의 손상을 찾는 검사 방법입니다. 여기에 더해 인라인 검사도 있습니다. 인라인 검사는 검사 장비를 배관 속에 직접 투입하여 배관의 상태를 파악하는 검사인데, 이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하는 건 역시 배관진단부의 역할입니다. 오늘 김원재 차장이 향한 곳은 포항의 한 정압기지입니다. 정압기지는 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하여 산업체나 가정에 공급해줍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심장 같은 공간이죠. 이들이 놓치는 작은 문제점 하나가 누군가의 일상을 위협할 수도 있어서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진지함은 안전모 같은 필수 장비입니다. 네 명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 진단팀은
이제 두 팀으로 나뉘어져 움직일 시간입니다. 그러면 거기 아까 거기서 설치하고 전화 주면은 우리가 연락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네네. 장비를 차에 실은 현장팀 차가 출발합니다. 오늘도 팀원들은 가스 안전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요게 인프 쪽으로 여기 나가는 정압기지에 남은 팀은 정류기를 밀착 마크합니다. 정류기 제어는 매우 중요한데요. 정류기를 통해 배관에 적절한 전류를 흘려줌으로 인해 현장에 나간 직원들이 그 전류를 탐지해 배관을 찾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땅속에 묻혀있는 배관을 탐측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공조 작업입니다. 그럼 요 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탐지 장비를 세팅하고 찍으면 될 거예요. 같은 시간 정압기지를 떠난 배관 진단 팀원들이 배관이 매설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배관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피복 코팅이라는 옷을 입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옷은 해지거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이들은 그 상처를 찾아야 합니다. 여기 밑에 매설 배관이 있는데 이제 그 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복이 원래는 둘러싸여져 있어요. 근데 저희가 간접 검사하는 거는 이제 그 피복이 손상됐는지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검사하러 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풀숲을 헤치며 터미널 박스로 향합니다. 터미널 박스는 지하 배관에 연결된 선을 모아 땅 위로 빼낸 동그란 금속 상자인데요. 이 터미널 박스에는 지하 배관과 연결된 전선이나 신호선들이 들어있죠. 지하 배관과 연결된 터미널 박스가 오늘 피복 손상 탐지 검사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이 정류기를 통해서 신호 강도가 충분히 가고 있는지 현장 TV에서 신호 강도를 측정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이게 측정 강도가 낮으면 여기서 출력을 올려주려고 했는데 지금 현장에서 찍은 결과로는 그 신호 강도가 충분히 가고 있다 합니다. 이 상태에서 DCVG나 CIPS를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배관에 정상적으로 흐르던 전류가 상처난 피복을 통해 누출됨으로써 생기는 이상 전류를 감지하는 것이죠. 검사를 위해 전기가 잘 흐르도록 장비와 지면에 물을 뿌리다 보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농약이라도 뿌리는 거냐며 물어올 때도 있습니다. 물 뿌리는 이유가 피복 손상부에서 탐측 신호를 올라오는 걸 좀 용이하게 잡기 위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검사자들은 한 해 동안 수백 킬로미터의 길이의 배관을 일일이 짚어가며 피복에 손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답니다. 이제 시작 전부터 지금 검사를 해왔는데 만약 바늘이 움직였으면 이상 신호부가 있었던 건데 현재까지는 이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 신호가 없는 걸로 검사가 끝났습니다. 저희가 요렇게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손상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바늘이 지금 현재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바닥에 있는 의문의 노란 동그라미. 이건 뭘까요?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하기 전에 배관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도면을 확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위치는 저희 배관 탐지 장비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땅속의 배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철저하고 꾸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작은 부식이나 균열 하나가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오늘도 그들은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검사자들이 아무리 철저히 배관을 관리해도 배관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무단 굴착 공사 때문인데요. 최근에도 서울 교대역에서 굴착 공사로 인해 가스 누출이 일어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지하에 매설된 가스 배관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굴착 공사를 진행하면 의도치 않게 배관에 손상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서는 가스 관련 법령에 의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굴착자와 가스 공급자와의 연결 지원을 통해서 굴착공사에서 이뤄질 수 있는 가스 배관 파손 예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굴착자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연락해
공사 지점의 배관 상태를 확인하고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는 공사 위치를 확인하여 검토하고 굴착 공사를 승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도시에 있는 도시가스 업체들도 무단 굴착을 막기 위해 하루에 2차례씩 도로 순찰을 한답니다. 이런 이들이 있기 때문에 한 해에 수십만 회 이상 접수되는 굴착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는 거겠죠. 이번엔 포항입니다. 통제를 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도로 위.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들이 보이네요. 오늘도 배관이 잘 있는지 안부를 묻고 있는 거겠죠. 바로 CIPS 한 선생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 정류기에서 지금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가 탐측하기에 충분한 강도로 오는지 그걸 조사하는 거예요. 보통 현장에서 탐측할 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이거를 놓치고 가면은 실제 많은 데이터들이 오류가 나옵니다. 저기 인터럽터 지금 업그레이드 하면서 조금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이 값 때문에 끝 단위에 5mV, 10mV 도착 요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대략 한 300mV 이상이니까 탐측 조건은 됩니다. 어디서 찍던 300mV 이상이 돼야지만 찍을 수가 있어요. 김원재 차장은 현장에서도 끊임없이 직원들을 교육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검사 시작. 배관 위를 따라 걸으며 2m에 한 번씩 똑똑 노크를 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의 태동을 느끼듯 팀원들은 온 신경을 땅 아래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측정은 2m에서 5m 간격으로 측정을 하는데 반나절 하면은 2, 3km 정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오늘도 묵묵히 검사를 위해 힘쓰는 당신. 정말 든든합니다. 노란 금개국꽃이 길가에 잔뜩 핀 이곳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들의 또 다른 일터입니다. 가드레일을 넘어 경사가 심한 비탈길을 내려가는 중인데요. 왜 길을 놔두고 아슬아슬한 비탈길을 내려가는 걸까요? 바로 터미널 박스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터미널 박스가 있는 곳이라면 아무리 험한 곳이어도 가야만 합니다. 왼쪽 오른쪽 그 사이로. 그런데 터미널 박스가 보이지 않나 봅니다. 다음 일정도 있기에 시간이 지체되면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드디어 터미널 박스를 찾았네요. 이제 그 위치 탐사기 갖고 오시죠. 네네네. 아슬아슬한 비탈은 언제나 조심 또 조심입니다. 내일선이 들어있어가지고 매설 배관이 산 주변에도 설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산 주변에 도로에는 설치를 못하니 산 경사면에도 TV가 설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파른 경사면이라 부상의 위험도 있고요. 접근할 때 되게 힘듭니다. 그 산 비탈에 설치되어 있는 TV가 가장 힘들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격오 전원을 켜고 지금 매설 배관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송신기를 설치한 겁니다. 배관을 따라가면서 신호를 배관 직상부까지 발생하거든요. 그걸 우리 특정 장비를 통해서 쫙 찍게 되면 배관 직상부하고 매설 신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치 탐사 측정 작업입니다. 네. 삐 하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데요. 이 소리는 왜 나는 걸까요? 현장에서 찍다 보면은 이게 제대로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정상 작동하고 있다. 우리가 쉽게 소리로 들을 수 있게 이게 소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력이 안 나가면 소리가 안 나가요. 근데 출력이 제대로 나가면 거기에 비례해서 소리가 커집니다. 이제 검사자들이 본격적인 검사를 준비하네요. 만약 터미널 박스가 바닷속이나 산 꼭대기에 있었더라도 검사자들은 그곳을 향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검사의 시작점이니까요. 그러한 막중한 책임감이 그들을 어디로든 가게 합니다. 이번에는 웬 노란색 차가 보이네요. 한국가스안전공사라고 쓰여 있긴 한데
이건 무슨 차일까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차량 외관이 되게 특이한데 이게 어떤 차인가요? 이게 저희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이 새는지 안 새는지 분석해주는 장비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 먼저 앞을 보실까요? 저희 차량이 가스가 바닥에서 매설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새는 가스를 잡기 위해서 최대한 지면에서 이렇게 가스를 빨아들일 수 있는 장비가 앞에 있고, 이제 뒤쪽을 잠시 가시면은 트렁크 쪽에 저희 가스 분석 장비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저희 장비 본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흡입한 가스가 여기까지 전달돼 가지고 여기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석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여기 보시면은 창에 저희 도시가스가 이제 메탄, 에탄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장비가 메탄이랑 에탄을 각각 흡입해 가지고 그 가스에 잡가스인지 아닌지, 아니면 메탄, 에탄이 얼만큼 있는지를 보고 일정 수치 이상이 되면 도시가스다 판단을 해줍니다. 그러면 운전을 하시는 동안에 이렇게 수집을 하고 운전을 다 끝난 다음에 확인을 하실 수 있겠네요.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실시간으로 장비를 계속 분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잠시 조수석을 가보시면은 여기 이제 태블릿에 연결된 장비에서 정보를 계속 실시간으로 보내줘서 실시간으로 운행하면서 가스가 그쪽에서 새는지 안 새는지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저희 실질적으로 가스가 샜을 때는 저희 불착공사가 무단으로 이루어져서 가스관을 건드려서 가스관이 손상됐을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저희 매설배관이 PLP인 경우에는 가스관이 부식이 돼가지고 이제 가스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장비로는 이제 메탄 분석 외에도 에탄을 분석해서, 만약에 이제 실제로 도시가스다 하면은 에탄이 같이 뜨게끔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거로 도시가스다 아니다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모든 배관마다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하루에 몇 킬로 이상 정해진 바는 없지만 저희가 30에서 40km 정도의 연장을 쭉 검사를 진행하고, 배관마다 빠짐없이 이제 꼼꼼하게 검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에 깔린 5만 8천 킬로미터 가스 배관 중에는 20년, 30년이 넘은 오래된 배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배관을 검사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가스 배관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매설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가스 배관의 안전은 땅속에 묻히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가스 배관이 매설되는 현장으로 가봅니다. 지하 약 5m, 3중으로 피복 코팅된 붉은 가스 배관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가스관의 연결 부위를 용접하고 마감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입니다. 보이지 않는 지하에서 오랜 시간 압력을 견뎌야 하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가스 배관을 매설할 때는 적색이나 황색의 긴 보호포를 덮습니다. 나중에 굴착 공사를 할 때 땅을 파는 작업자가 이 보호포를 보고 이 아래 가스 배관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사고 예방은 이렇게 작은 표시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호수나 강 아래로 배관을 설치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땅속 깊은 곳에 터널을 뚫어 배관을 밀어넣는 것. 이곳은 지하 약 30m 아래 세미쉴드 공사가 진행 중인 배관 매설 현장입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시공감리 현장에 나와 있고요. 현재 지금 배관이 압입 중에 있는데, 압입 현장에 대해서 배관의 용접부나 배관 상태나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감리하러 나왔습니다. 거대한 원통형 굴진기가 터널을 뚫을 준비를 하고 있네요. 굴진기 앞에는 단단한 안반을 깎아낼 비트가 장착돼 있습니다. 비트가 회전하며 땅을 파고 생긴 빈 공간에 가스 배관을 밀어넣는 방식입니다. 지하수 유입을 막기 위한 차수벽을 제거하는 작업도 한창입니다. 터널 구조 안전과 주변 집안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안전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관 심도나 용접부나 배관 길이나 전반적으로 평소에 하던 대로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미쉴드 공법으로 하루에 매설할 수 있는 배관은 6에서 9m 남짓, 짧지만 정밀하게 한 뼘씩 나아가며 강이나 하천 아래를 가로지르는 새로운 가스 배관이 탄생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지만 이 또한 가스 안전 관리의 최전선입니다. 깊은 밤 서울의 한 거리. 야광 조끼를 입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들이 낮 동안 닫혀 있던 분전반을 열고 장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피복 손상 탐측을 진행할 배관에 흐르는 전류를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간 탐측이랑 주간 탐측이랑 뭐가 다른가요? 주간에는 아무래도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교통 혼잡을 야기하기도 하고, 또 오전에 지하철이 다니잖아요. 지하철에서 나오는 전류로 인해서 저희가 측정하는 값들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정확한 값을 얻기 위해서 이제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야간에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차량 통행 문제와 지하철에 흐르는 전류로 인한 간섭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탐측을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새벽에 진행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쉬는 시간에 이들은 중무장을 한 채 탐측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들의 작업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김원재 차장은 피로도 잊은 채 검사 현장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검사가 시작되면 역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1m 간격으로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차를 앞세우며 그 뒤를 따라 2명의 탐측자가 연달아 탐측을 진행하죠. 야간 탐측은 운전자들이 탐측자들을 보지 못해 접촉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검사를 하다 보면 운전자들이 왜 길을 막고 있냐며 화를 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도로에서 일하다 보니까 생리적인 부분도 있고, 또 계속 긴장감을 유지한 상태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신경적으로 많이 힘들고, 또 이제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추운 곳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조금 힘듭니다.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야간에는 졸음 운전 차량, 과속 차량 등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굴착 포인트를 선정했을 때 그 부분에서 이제 배관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을 확인했을 때 그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나오죠? TV하고 offset를 눌러봐. 지금 여기 보면 이거 나오잖아요. 여기 온값 있지? 온값이 10.4mm 올 때, 그러면 이게 일로 전류가 들어오는 방향이죠. 지금 명장님이랑 어떤 대화 나누셨어요? 명장님께서 이제 저희 간접 조사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굴착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판단하기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스배관 관련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의 정년퇴직이 이어짐에 따라 그동안 축적해온 기술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고자 하는 취지로 한국가스안전공사 명장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3월 정기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시설 진단처 명장 김원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명장제도를 신설하고 김원재 차장을 일대 명장으로 지명한 것은 올해 초. 그는 공사에서도 인정하는 배관 진단 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가스안전 명장제도는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기술인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후배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공사의 50년 역사 속에는 각 분야에서 헌신해온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었고, 그들의 노력 덕분에
오늘날의 가스안전 체계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장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그 정신이 새로운 인재 양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김원재 차장은 작아 보이는 일도 꼼꼼하게 해내기로 정평이 나 있는 기술자입니다.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그의 면모를 다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명장이 되기 위해 정말 많은 지원자들이 지원했고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그렇게 엄정한 심사를 거쳐 제1호 명장이 탄생한 것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IMP 두 팀도 김원재 차장은 1996년 10월에 입사한 근속연수 29년차 베테랑 현장 전문가입니다. 오랜 시간 근무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협업하며 기술 숙련도를 쌓아왔죠. 예, 제가 가스안전공사뿐만 아니라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이런 여러 기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그때도 이제 그분들한테 질문을 드리면 전문가로 항상 김원재 차장님을 꼽으셨습니다. 명장으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전문가셨는데요. 4, 5년 지난 지금 또 다릅니다. 계속해서 전문 분야를 넓혀가시는 면도 그렇고 또 다른 분과는 다른 특별한 네트워킹을 가지고 계십니다. 캐나다, 미국 이런 각국의 전문가들 잘 알고 계시고 필요하면 대사관을 통해서 전문가를 연결해 주시는 그런 면모들이 명장의 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프로 정신 그런 것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어요. 그 안전에 관한 것은 누구한테도 지지 않고 또 특히 매설배관은 한번 매설을 하면 다시 캔에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에서 열까지 참 뭐든지 꼼꼼하게 잘 챙기는 그런 분이십니다. 손으로 제 기억을 가스안전공사 역사에 남길 수 있다는 게 긴장도 되고 설레임도 되고 무엇보다 이 기록을 남김으로써 제가 어떤 행동을 더 잘해야 될지 그런 책임감 또한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분이 많이 색다르네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자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재 차장이 평소에 그리고 명장이 된 후에도 변함없이 하는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바로 교육입니다. 그는 해외 최신 기술을 발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매일 연구하며 인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르치신 교육생분들 몇 명이나 될까요? 우선 피복 손상 탐지 교육이라고 해서 간접 검사 관련된 교육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어느덧 400명을 제가 가르쳤네요. 그리고 또 다른 교육은 한 250명 정도 되는데 국제 자격증 교육이 있거든요. 네이스 CP2라는 교육이 있습니다. 외국인 강사분들이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그 교육 과정을 일주일 만에 쫓아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 시험 보기 바로 전날 제가 사전 교육을 합니다. 같이 날밤 새고 교재를 보고 예상 문제를 교육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250명 정도 되는데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도움을 줬겠지만 제가 같이 날밤 새고 합격률이 80% 넘게 돼서 가장 뿌듯함을 느끼고 있는 교육입니다. 실무자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 좋은 자재. 빛이 앞에 대부분 ID6, 오랜 경력을 쌓아온 김원재 차장은 누구보다 교육의 중요성에 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매설배관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양성될 수 있기 때문이죠. 김원재 차장의 일상은 교육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두 분 직원께서는 현역서를 교환을 좀 도와주시고요. 네. 김원재 차장은 이제 국내를 넘어서 해외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년간 그래왔듯이 교육이나 그다음 후배들을 위해서 가르침이나 이런 제가 경험한 부분들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업계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한테 제 노하우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저한테 주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누구나 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경험을 갖고 있는 선배들이 많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새로 업무를 시작하다 보면 당황스러운 일도 많을 겁니다. 선배들한테 많이 묻고
특히나 매설 배관에 있어서는 저한테 언제든 연락을 주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근차근히 후배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누구보다 후배들이 고민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명장의 역할을 제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깔려있는 5만 8천 킬로미터의 배관 중 31년이 넘은 노후 배관은 7,600킬로미터에 달합니다. 해마다 그 길이는 더욱 늘어나고 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될 수밖에 없는 지하 가스 배관을 관리하며 우리의 일상의 안전을 지켜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치열하게 그리고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가스렌지에서 나오는 푸른 불꽃 같은 존재입니다. 1000도가 넘을 정도로 뜨거우면서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타오르는 불꽃은 배관 안전을 지키는 이들의 열정과 꼭 닮아 있으니까요. 그들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을 지키는 우리의 조용한 영웅들이 가스 안전의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